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뭐 날씨도 따뜻하고 요즘 또 주식시장 이틀간 반등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모두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참고하다는 살펴서 생각함 또 혹은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는 거고요.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갖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중요한 마디 가격을 위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기 전에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요 네모칸들을 좀 지우도록 할게요. 네모칸을 지우면 지금 121선을 하락한 다음에 한번 도전했다가 두 번째 도전해서 성공했고요.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차트고요.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여기 이제 하락 추세대의 상단선을 돌파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가 지금 매우 관건이고요. 그 이전에 21선하고 6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61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바로 돌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61선까지 가능한데 61선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를 바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21선 지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차 돌파해야지 돌파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으로 21선 아래에 깔아놓고 21선을 밑고리로 계속 이렇게 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그 상단 추세선을 그냥 자연봉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쳐서 갈 건지 아니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쌍바닥 만들고 뭐 난리지랄 쳐서 갈 건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지금 미국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추세대를 돌파를 했고 밑꼬리로 좀 지지한 상황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했다고 보려면 3월 11일 날 있는 13,400포인트 라인 정도를 돌파를 해주면서 21선을 돌파해 줘야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라인이 또 이제 걸리는 날이죠. 13,588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세대를 뭐 요렇게 이제 횡보 구간으로 만들면서 좀 쉴 건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 숄더를 완성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 두들겨 맞고 내려와서 여기 저점을 깬다면 그러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0.59% 하락했지만 다우존스가 올라간 거 본다면 기존에 있던 시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아직 하락 추세대에 있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다우존스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장 관점을 보면서 현대바이오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현대바이오는 제가 여기 5일선 깨지면 단기는 투자 이제 빼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처음 만들었던 52,000원 라인을 지금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만한 가격대까지 왔고요. 여기 밑에서 사셨던 분들이나 뭐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 사셨던 분들도 여기 위에 54,7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여기 윗꼬리 라인하고 거래대금 터졌던 라인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66,300원을 바로 돌파하기라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만원 라인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땡큐 하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66,30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계속 추세적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그냥 5일선 쌍봉 만들고 21선 깨는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로 그러니까 뭐 하루짜리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뭐 분봉 보고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실력껏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여기 6만 원 정도까지 온다면 그때는 물량을 좀 줄여서 대응하시는 게 낫겠다. 경구용 치료제라는 게 실제로 나오고 그게 판매가 되는 시점이 된다면 여기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약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주사제밖에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는 약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더라도 코로나 치료제로서 그냥 먹는 약이 나온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은 유튜브 댓글로 8,200원에 물리신 분이 있다고 하던데 8,200원에 갈런지는 뭐 제가 뭐라고 확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7,540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7,540원 혹은 21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320원인데 그러면 한 1,000원 정도 손해 나시는 거니까 한 12% 정도 손해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줄여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여기를 돌파를 해서 21선까지 붙여준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고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N자, 5일선 N자가 되거나 혹은 내려와서 또 쌍바닥 만들고 또 21선 쌍바닥 21선 또 바닥을 또 한 번 더 다져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때 조금씩 물량 줄이셔가지고 현금 챙기신 다음에 삼성제약의 모멘텀을 믿고 투자하신다면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셔가지고 사고 팔고를 계속 병행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저는 그렇게 이제 충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으로는 오늘 이제 커버하는 종목 중에서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61선 깨졌고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기 라인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이 라인 언저리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지할 만한 데서 지지를 해줬고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가기에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7,540원을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밑꼬리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그 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해서 8,900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21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도 올라오면 매도고 단기 투자자가 붙기에는 거래대금도 없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삼성제약에 대한 완벽한 기업 분석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또 여기를 또 지지를 했어요. 이 라인을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봉의 중간 라인이거든요. 결국에는 올려 붙여서 61선까지 붙어준 흐름입니다. 나쁘지 않고요. 월요일날 갭상승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한번 힘있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이제 힘이 강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를 바로 돌파할 것이냐, 바로 돌파하려면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뭔가 나왔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가 과연 올라갈 만한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수급적 요인으로 올라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보시고 스스로 정답을 내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에서 지금 1.23%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1190주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일단 월요일 날 갭 상승해서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될 거고, 여기 박스권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만든 박스권이 아니잖아요. 거의 한 달간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바로 돌파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윗꼬리 정도로 확인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외국인이 고무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 물론 이제 금요일 시장에 외국인 안 들어온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막 엄청난 의미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건 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옆으로 이렇게 잠깐 며칠 동안 또 쉬다가 21선하고 61선 돌파하면서 47,550원이나 혹은 45,1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수량을 줄여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를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뭐 62,500원 라인을 돌파하고 새로운 파동이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량을 줄여서 위험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는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처음 시황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볼 종목은 NK맥스입니다. 네, NK맥스는 유튜브 댓글에 18,000원, 그다음에 19,000원, 17,000원, 18,000원, 그다음에 17,000원, 거기서 이제 물량을 좀 줄이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19,300원 간 걸 보니 17,000원에 이제 수량 줄인 게 조금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7,000원에 줄이신 물량으로 손해 보신 건 전체 자금의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지금 100주가 있었는데 19,000원에 30주를 줄이고 3분의 1씩 줄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뭐 6분의 1, 그 다음에 17,000원에 절반 정도 줄이신 거니까 여기서 6분의 1 정도 줄이신 건가요? 그래야지 이게 반 정도 남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손해봤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이제 만약에 내려오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장기가 될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뭐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이제 일상 투약 일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임상을 하고 그게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 여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요. 어디서 물리셨는지, 얼마가 매수 단가인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내려왔을 때 내가 다시 살만한 종목인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다른 종목으로 가셔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으신 거니까, 물론 손해날 수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이거를 계속 밑에 내려오면 다시 받아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여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만 원 정도까지 붙어줄 수 있는데, 2만 원 정도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2만 원 정도까지 갔을 때 물량을 또 조금 더 줄일 건지 아니면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돌파해서 21,950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뭐 뉴스가 나온다거나 뭐 에러가 나온다거나 뭐 임상 이상에 들어간다거나 결과가 너무 좋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4월에 암학회가 열립니다, 미국에서. 그런 부분의 모멘텀이 얘한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17,900원 라인을 잠깐 깼고, 결론적으로 가장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라인 정도가 되는데, 여기 저가를 결국에는 종가로는 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7,250원. 그럼 저 17,250원을 기준으로 대응할 건지 17,900원으로
9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할 건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여부인 건데 그 밑에 또 121선도 있으니까요. 예, 요 사이에서 내가 더 매수를 할런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로지 회사 상황에 그다음에 본인이 분석하시는 어떤 기술적 분석 사항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올라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해서 또 21선까지 쳐주는 흐름이 나올 건데 이거 관련돼서 다시 추가로 매수한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을 꼭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절 라인을 121선으로 잡으시든 뭐 17,000원으로 잡으시든 혹은 나는 조금 더 뭐 14,000원으로 잡으시든 근데 14,000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17,250원 뭐 900원 이런 데서 대응을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서 내려오면 더 사겠다. 내 매수 단가보다 더 내려오면 더 사겠다. 왜냐하면 NKMX가 하고 있는 이 항암 치료제가 만약에 성공하고 잘 팔린다면 지금 뭐 26,500원이 문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갈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 손절해서 손해 본 게 마음이 아플지라도 나머지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뭐 잘 돼서 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때 있는 현금으로 올라타서 손해본 만큼 수익 내면 손해가 만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응하신 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 대응하고 여기서 한 30% 팔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뭐 이런 거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겁이 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 뭔가 나올 만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년 연결 손익이 영업 손실이 411억으로 지금 발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뭐가 나올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 하나로만 장기로 가져가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 현금을 잘게 쪼개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게 비경제적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반등할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매매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관련돼서 일정 부분은 회사 측에 문의하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언제 정도의 임상이 완료돼서 그 신약 허가가 나올런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거든요. 회사나 타임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장기 투자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시세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가 본인의 성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도 61선 라인에서 간신히 지금 올라갈 건지 말 건지를 지금 확인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저점 만들었던 43,150원 라인을 이날 50원 차이로 깨기는 했지만 이날 또 올라오면서 약간의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여기선 급하게 상승하고 여기선 천천히 하락하는 것 자체가 각도상으로 보면은 뭐 힘을 모은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월요일 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45,100원 위까지 올라와 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상승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면 55,60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복귀를 해줘야지 떨어지더라도 뭔가 대응할 시간을 얻고 그리고 올라가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인도에서 임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빨리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임상이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예전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꼭 머릿속에 해두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55,600원 온다면 일단 물량을 조금 줄여서 내려오는 거, 여기 더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맞고, 신규 투자자라 그러면 지금 라인에서 한번 붙어볼 만도 한다. 대신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었다면 한 3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황상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보다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물론 제 판단이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셀바이오인데 기본적으로 89,200원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지금 올라와서 21선에 한번 붙어보려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당장 더 떨어질 건지 더 올라갈 건지에 대한 판단은 저로서는 지금은 좀 하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날짜상 한번 반등할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반등한다 그러면 61선 정도까지 가능한 흐름인데, 날짜상으로 됐고 뭐 거래량도 조금 나오고 상승률도 좋기 때문에 월요일 날 조금만 시장이 받쳐준다 그러면 한 번 더 가볼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다만 손절 가격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가 좀 고민 사항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봉의 절반 라인이 될 겁니다. 이봉 금요일 날의 절봉 한 10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를 깬다 그러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이제 멈추셔야 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95,700원 라인 정도, 혹은 뭐 95,900원 라인 정도까지 열어두고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뭐 돌린 것도 아니고 61선 돌파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거래 대금이 막 이만큼 이상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뭔가 이제 이제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뭐라 그래야 되죠? 서류 보완자료 내는 부분에 대한 절차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4월에 있을 또 아마케 부분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도 좀 확인하시는 게 또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제 초청 받아서 가는지 여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겠고, 반려견 관련된 부분도 이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잘 나오면 일단 14만 원 정도까지는 또 한번 들이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임상 결과라든가 혹은 뭐 기술 수출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 또 상승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봤던 모든 종목들에 해당되는 부분인 건데, 한 방이 있다는 게 투자자들한테 되게 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더라도 보세요. 그냥 삼성 NKMX를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얘네가 만약에 기술 수출을 한다 그러면 한 방에 정고점, 상한가 들어가면 정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2달, 3달 물려 있어도 한 방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대응을 안 하고 이제 머무르게 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여러 뭐 가격대를 제시하고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다,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가격에 꼭 가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의 뭐 위아래 가격 혹은 뭐 한참 못 미치는 가격까지만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확실히 많고, 그리고 그렇게 예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의 호재 여부와 상관없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종목을 볼 때 21선을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21선 깨지면 땡큐죠. 왜냐면 그냥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라인에서 26,500원에서 뭐 1억 원이 있는데 1억 몰빵을 해놓은 상황이라면 21선 깨질 때는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얘가 실제로 뭐
지지고 볶고하고 여기 가더라도 조금 편하게 이 종목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찰이 좀 필요하고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신약이 하나 탄생될 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다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제가 100% 확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뭐 박셀 바이오의 5년치 뉴스라든가 혹은 얘네가 하고 있는 박스루킨인가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기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깨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 관련돼서 여러 번의 뭐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HLB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번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드는 종목이 보령제약입니다. 예. 보령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3만 원에서 막 지금 2만 원에서 30% 손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얘가 실제로 신약을 내고 나서는 얼마나 크게 상승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얘네가 만든 게 여기거든요. 그 고혈압 치료제. 그 이름이 뭐죠? 네, 카나부입니다. 카나부를 요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들고 잘 팔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예. 물론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보고 사신 분들은 뭐 이야기할 게 없지만 실제로 지금 뭐 박셀 바이오나 한국파마, NKMX, LNK 바이오, 삼성제약, 현대바이오 모두가 지금 현재 여기도 아니고요. 예. 여기도 아니고 이런 라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약이 나오고 나서 잘 팔리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도 10배 먹는다. 10배 먹는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배인데 이때는 조금 이때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좀 편하게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신라젠이라든가 뭐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HLB 뭐 HLB 이제 관련돼서는 뭐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보이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직 이제 약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뭐 일양약품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빠그러질 수도 있고 코롱생명과학처럼 허가 받고도 난리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해당 종목에 관련된 리서치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MX, 한국파마, 박셀바이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